멈췄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변압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줄을 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대기표를 받았고 웃돈을 줘도 3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6년 가동 목표였던 데이터 센터 물량의 절반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 줄의 끝에 서 있던 나라가 미국도 독일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의 불을 켠 그날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데이비드 웨인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DOE라고 하죠. 거기서 전력인프라국 부차관보로 2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전체 전력망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를 리 없었죠. 다만 제게 한국은 늘 삼성 TV와 LG 냉장고의 나라였습니다. 좋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나라, 그 정도 인식이었어요. 3년 전 라스베이거스 전력기기 박람회에서 한국 부스 앞을 지나친 적이 있었는데 동료에게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TV 만들던 나라가 변압기도 만드나? 저 크기면 가전제품 아닌가? 그때 동료들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가 한국 변압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텍사스 대정전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북극 한파가 텍사스를 덮쳤고 노후 전력망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수백만 가구가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난방이 끊기고 수도가 얼어붙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그때 현장 대응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 불려가서 증언대에 섰고 언론은 제 이름을 무능한 관료의 상징처럼 썼어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사실상 좌천에 가까운 보직 이동을 당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정전된 병원에서 울리던 비상벨 소리,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아이를 안고 떨던 어머니의 얼굴. 미국이, 이 나라가 전기 하나 지키지 못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에 모처럼 박혀 있었어요. 2026년 4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에너지부 건물로 들어서는데 보안 데스크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부차관보님, 위에서 찾으십니다. 긴급이래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긴급이라는 단어가 텍사스의 기억을 건드렸거든요. 장관실 옆 소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빨간 표지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의회 에너지위원회에서 내려온 긴급 질의서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미국 전력 인프라 변압기 수급 위기 및 조달절 전략 보고 72시간 내 제출. 질의서 하단에 찍힌 배포 목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에너지 장관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차기 차관보 인사위원회. 이 보고서가 제 커리어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질의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이 눈을 때렸어요. 미국 전력망의 70%가 설치 후 2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설비다. 현재 변압기를 주문하면 납기까지 3년에서 최대 5년이 소요된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전력난으로 절반 가까이 중단 또는 지연됐다. 2026년 가동 목표였던 12에서 16기가와트 물량 중 실제 착공은 5기가와트에 불과하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5기와트요. 계획의 3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세계 최대 빅테크들이 총 5천억 달러 하나로 700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해놓고 변압기가 없어서 삽도 못 뜨고 있었습니다. AI 패권을 외치는 나라가 전기 하나 제때 못 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질의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된 도표 하나가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미국 변압기 시장 점유율 현황이었어요. 1위가 한국 HD 현대일렉트릭 20%, 2위부터 한국 효성중공업 10%, 한국 LS일렉트릭, 한국 일진전기, 한국 비포를 합치면 40%가 넘었습니다. 지버노바는 10%, 지멘스도 10%. 미국과 독일의 전통 강자들이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도표를 한참 들여봤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이 시장에 이름저 없던 나라가 미국 전력망의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이슨 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계 미국인 3세 MIT 전기공학 석사, 전력기기 분석 전문 엔지니어, 제 팀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제이슨, 긴급이다. 지금 와라. 제이슨이 5분 만에 올라왔습니다. 질의서를 건네자 그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빠르게 훑었어요. 다 읽고 나서 안경을 밀어 올리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물었죠.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가? 제이슨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심각합니다. 미국 전력망 현재 용량이 1300기가와트인데 2040년까지 2500기가와트로 늘려야 합니다. 거의 2배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없이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과 공장으로 보낼 수 없어요.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를 주문하면 빨라야 3년, 길면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공급하고 있는 거지? GE는?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GE 점유율은 10%입니다. 지멘스도 10%고요.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못한 사이에 한국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한국이라 TV 만들던 나라가 72시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이슨, 현장을 가봐야 할 것 같다. 엘라베마에 한국 변압기 공장이 있다며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HD 형대 일렉트릭 몽고메리 공장입니다. 연중 풀가동 중이고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소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리처드 모건, 전 GE 버노바 부사장 출신, 현 미국 전력기기 산업협회 회장.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손이 문고리를 놓기도 전에 그의 입이 먼저 열렸습니다. 웨인, 이건 내가 먼저 이야기할 게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과의 싸움이 72시간 내내 이어질 줄은요. 리처드 모건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가 방에 들어오면 공기가 바뀐다는 건 확실했어요. 64세, 회색 수트에 보스턴 억양, 악수할 때 상대 손을 아래로 누르는 사람이었습니다. GE 버노바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미국 전력망에 들어가는 변압기를 40년간 팔아온 사람이죠. 퇴직 후 미국 전력기기 산업협회 회장이 됐는다. 업계에서는 GE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의회에 그의 전화를 안 받는 에너지위원이 없었어요. 늘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고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력망입니다. 우리에 한국이 포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모건이 소회의실 탁자에 서류 가방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딸깍 열더니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허락도 없이 벽면 스크린에 자기 노트북을 연결하더군요. 화면에 뜬 제목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 전력기기의 미국 시장 침투, 산업 안보 위협 분석. 침투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속이 불편해졌어요. 마치 한국이 적국인 것처럼 들렸으니까요. 모건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웨인, 감정 빼고 숫자만 봅시다. 미국 전력기기 산업이 연간 창출하는 고용이 12만 명입니다. 이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전력기기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추이 그래프였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GE와 지만스가 완만하게 내려가고 그 아래에서 한국 업체들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모건이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교차점이요. 15년 전만 해도 이 시장에 이름도 없던 나라입니다. 갑자기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경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덤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이슨 리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한국 업체의 변압기 가격 데이터를 확인하셨습니까? 대당 60억에서 100억 원 수준입니다. GE보다 싼 것도 아닙니다. 모건이 제이슨을 힐끗 봤어요. 눈가가 살짝 좁아졌습니다. 리 엔지니어, 가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핵심은 안보예요. 변압기가 뭔지 아십니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과 공장으로 보내는 심장입니다. 이 심장을 외국 기업이 쥐고 있다면 그건 안보 위협이에요. 중국산은 막아놨지 않습니까? 한국은 괜찮다고요? 외국은 외국입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모건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켜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논리의 구멍이 안 보였어요. 안보 문제. 이건 반박하기 어려운 프레임이었으니까요. 모건이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기술 의존성입니다. 화면에 미국 변압기 공급망 도표가 떴어요. 한국산 변압기가 미국 전력망의 40%를 차지한다는 건
미국 전력의 40%가 한국의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부품을 안 보내면, 정비를 거부하면 2021년 텍사스가 전국으로 번집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텍사스. 그 이름만 나오면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모건은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웨인, 이건 안보 문제인 동시에 당신의 문제입니다. 텍사스 때 당신이 뭘 겪었는지 다 알아요. 이번에 또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치적 압박까지 거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제이슨이 의자 등받이에 살짝 기댄 걸 보니 그도 느꼈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라 정치적 지뢰밭이었습니다. 모건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어요.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전력기기 공장이 있는 주들입니다. 한국산이 들어올 때마다 이 주에서 표가 빠집니다. 의회가 왜 72시간짜리 보고서를 요구했겠습니까? 중간 선거가 14개월 앞이기 때문이에요. 모건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큼지막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론, 한국 전력기기의 미국 시장 확대는 국가 안보에 반한다. 바이 아메리칸 원칙에 따라 제한 조치를 권고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어요. 이 사람은 보고서를 쓰러 온 게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온 겁니다. 모건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웨인,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내 자료를 베이스로 쓰세요. 의회가 원하는 답이 뭔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톡 놓았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가 딸깍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어요. 모건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소회의실에 제이슨과 저만 남았어요.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죠. 제이슨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자료 쓸 건가요? 저는 모건이 놓고 간 USB를 바라봤습니다. 결론이 먼저 정해진 보고서. 의회가 듣고 싶은 말만 적힌 보고서. 텍사스 이후 좌천당했던 긴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전된 병원의 비상벨 소리. 의회 청문회에서 제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이번에 또 틀리면 진짜 끝이었습니다. 모건의 결론을 따르면 안전했어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플라스틱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5초쯤 그걸 들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22년간 이 자리에서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결론을 만든다. 결론이 데이터를 만들면 안 된다. 저는 USB를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한다. 엘라베마에 가자.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몽고메리까지 직항이 없습니다. 애틀랜타에서 갈아타야 해요. 오늘 저녁 비행기 자리가 있습니다. 벽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72시간 중 3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모건이 단순한 협회장이 아니라는 걸요. 그가 USB에 담아온 결론은 이미 의회 에너지위 핵심 의원 2명에게 사전 브리핑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모건의 서류 가방 안에는 미국 전력기기 산업보호법 초안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산 변압기에 대한 특별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었죠. 제가 어떤 보고서를 쓰든 모건의 결론과 다르면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했어요. 모건의 편을 들면 승진이 쉬워지고 데이터를 따르면 적을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집어들며 제이슨에게 말했어요. 가서 직접 보자. 한국 변압기가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엘라베마에서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은 모건의 논리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현실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그걸 몰랐어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공항에 내린 건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4월의 남부는 이미 더웠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렌터카를 몰고 20분. 몽고메리 외곽 산업단지로 들어서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공장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했고 정문 앞에 대형 트레일러 3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완성된 변압기를 실어 나르는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공장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벽면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영어와 한국어로 표어가 적혀 있었죠. 퀄리티 이즈 아워 프라이드. 품질이 우리의 자존심이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기름 냄새와 구리 냄새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공장장 강진호가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초반,
짧은 머리에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30년간 변압기를 만져온 손이었죠. 강 공장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워싱턴에서 뭘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 변압기가 미국 전력 안보에 적합한지 평가하러 왔습니다. 강 공장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웃음도 불쾌함도 아닌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이 질문을 수백 번 들어봤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데리고 공장 내부로 들어갔어요. 그럼 직접 보시죠.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은 초고압 변압기 조립동이었습니다. 천장이 5층 건물 높이만큼 높았고 크레인이 머리 위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조립동 한가운데에 완성 직전에 변압기가 놓여 있었는데 크기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높이 4m, 무게 200톤이 넘는 거대한 철덩어리였어요. 강 공장장이 변압기 옆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당 100억 원짜리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발전소 만든 전기를 수십만 가구로 보내는 심장이에요. 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들어 변압기를 올려다봤어요. 100억 원, 페라리 20대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가격이 아니었어요. 강 공장장이 다음에 한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변압기의 99%는 사람의 손으로 만듭니다. 99% 수작업이라는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요. 강 공장장이 저를 권선 작업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구리 코일을 철심에 감는 공정이었어요. 기술자 한 명이 구리선을 한 겹 한 겹 손으로 감고 있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었어요. 강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작업은 기계가 못합니다. 코일의 꼬임과 휘는 각도를 0.1mm 단위로 맞춰야 해요. 기계는 그 정밀도를 낼 수 없습니다. 숙련 기술자의 손끝에서만 가능한 작업이에요. 저는 그 기술자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구리선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경력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손끝에서 수만 가구의 전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제이슨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장인의 영역입니다. 권선 작업장 바로 옆에 또 다른 광경이 있었어요. 한국인 기술자가 미국인 신입 직원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손동작을 하나하나 교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대화가 들렸어요. 강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도제 교육입니다. 1대1로 붙어서 최소 2년을 가르칩니다. 이 기술은 매뉴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손에서 손으로 넘겨야 해요. 미국 신입 직원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한국 기술자의 손끝을 눈으로 쫓으며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미국인의 손으로 옮겨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건, 한국 변압기가 덤핑이라고 했죠. 대당 100억 원짜리입니다. 99% 수작업이에요. GE 변압기보다 싼 것도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모건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비싸다 칩시다. 그런데 왜인? 품질은 어떤데요? 미국 전력망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한국산이 고장나면 수십만 가구가 멈춰요. 불량률을 확인했습니까? 일리 있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강 공장장에게 물었습니다. 불량률이 어떻습니까? 강 공장장이 사무실로 저를 데려갔어요. 벽면에 품질 관리 대시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불량률 거의 제로. 단순 불량도 1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강 공장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습니다. 거의 제로라고요? 오후에 출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완성된 변압기가 대형 트레일러에 실리는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 철로가 깔려 있었어요. 강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변압기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로 운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직접 철로를 건설했어요. 생산 라인에서 바로 기차에 싣습니다. 이걸로 배송 기간을 일주일 이상 단축했어요. 저는 공장 안에 깔린 철로를 바라봤습니다. 변압기 하나를 더 빨리 보내기 위해 공장 안에 철기를 까는 나라.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까지 하는 건가? 강 공장장이 덧붙였어요. 지금 주문이 5년치가 밀려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쉬지 않습니다. 고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출하장 한쪽에 서서 트레일러가 공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주파장 옆 게시판에 채용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입 기술자 시급 $20. 몽고메리 지역 평균보다 30% 높은 수준이었어요.
강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 미국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공장 착공 준비 중이에요. 3천억 원 추가 투자입니다. 저 변압기가 미국 어딘가의 전력망에 들어가 수만 가구의 불을 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만든 건 한국 기술과 미국 노동자의 손이었어요. 저녁, 몽고메리 시내 호텔 방으로 돌아와 모건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 동안 확인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전달했어요. 대당 100억 원, 99% 수작업, 불량률 제로, 공장 내 철로 건설, 5년치 주문 밀림, 연중무휴 가동,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영업이익률이 24.9%입니다. 모건. 제조업에서 25%에 가까운 마진을 찍는 회사가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이건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비싸게 팔면서도 줄이 서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모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공장이 열심히 도는 건 인정합시다. 그런데 웨인,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외국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가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면, 미중 갈등이 확대되어 한국이 중국 편을 들면, 안보 자산을 외국 기업 하나에 맡기는 건 도박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어요. 솔직히 모건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품질과 납기는 한국이 압도적이었지만 공급 안정성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제이슨이 옆 방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들어온 그의 얼굴에 묘한 빛이 있었어요. 부차관보님, 제가 밤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모건 회장의 안보 논리가 근본부터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72시간 중 남은 시간은 48시간.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펼친 노트북 화면에는 스프레드 시트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국 변압기 시장 공급망 구조 분석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엘라베마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만 만든 자료였죠. 저는 호텔 침대 끝에 앉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이슨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모건 회장이 한국산 변압기를 막아야 한다고 했죠? 안보 위협이라고요. 맞습니다.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막으면 누가 변압기를 공급합니까? 제이슨이 스프레드 시트의 첫 번째 열을 가리켰어요. 미국 변압기 시장 점유율 현황이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20%,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진전기까지 합치면 한국 빅4가 40% 이상, 지이버노바 10%, 지멘스 10%, 한국을 빼면 미국 시장의 40%가 사라집니다. 지이와 지멘스가 그 물량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제이슨이 다음 열을 가리켰어요. 지이버노바의 연간 생산 능력과 현재 수주량 비교표였습니다. 이미 풀가동 중입니다. 여유 물량이 없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모건은 한국을 막으면 미국 업체가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인은 10%도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고 증설에는 최소 5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을 빼는 순간 미국 변압기 시장에 40%짜리 구멍이 뚫리는 거였어요. 저는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지희가 증설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차관보님, 변압기 공장은 반도체 공장처럼 돈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99% 수작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숙련 기술자를 키우는 데만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공장을 지어도 사람이 없으면 변압기는 안 나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모건의 논리가 근본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빈자리를 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이 두 번째 탭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화면에 뜬 건 한국전력기기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엘라베마 몽고메리 공장, 제2공장 착공 중, 추가 투자 3천억 원, 효성중공업, 테네시주 멤피스 공장, LS 일렉트릭, 텍사스 공장 계획 중. 저는 목록을 훑으며 눈이 커졌어요. 이 회사들이 전부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땅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 전력망에 들어갈 변압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공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채용 공고, 시급 $20, 한국식 도제 교육으로 미국 기술자를 양성하고 있어요. 이게 외국 기업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건이 외국은 외국이다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눈앞의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미국 전력망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건 침투가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이슨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모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뭡니까? GE 버너바의 현재 미국 변압기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10%입니다. 당신이 40년간 일했던 GE가 10%예요. 지멘스도 10%입니다. 그런데 HD 현대 일렉트릭 혼자 20%입니다. 15년 전 이름도 없던 나라가 미국 시장 단독 1위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모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빅4를 합치면 40%가 넘습니다. 미국 전력망 10대 중 4대가 한국산입니다. 모건, 당신이 지키겠다는 미국 변압기 산업은 이미 10%짜리입니다. 모건이 답했어요. 그건 미국 업체들이 증설을 안 했기 때문이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GE가 증설하려면 5년이 걸립니다. 숙련 기술자 양성까지 합치면 10년이에요. 한국이 이미 제2 공장을 착공했고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도 동시 증설 중이에요. 시간 싸움에서도 한국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모건의 서류 가방 여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깍 딸깍. 그가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이슨이 세 번째 탭을 열었어요. 부차관보님,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화면에 뜬 건 한국전력기기 수출 풀패키지 비교표였습니다. 가로축에 미국 GE, 독일 지멘스, 프랑스 슈나이더, 한국이 나열되어 있었고 세로축에는 초고압 변압기, GIS 가스 전련 개폐 장치, HVDC 초고압 직류 송전, 스테콤 무효 전력 보상, 친환경 절연유 변압기,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GE 열에는 변압기에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지멘스도 변압기와 GIS 2개뿐, 슈나이더는 GIS만. 그런데 한국 열에는 모든 항목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전부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변압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전력망 전체를 파는 겁니다.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가 흐르는 모든 구간의 장비를 원스톱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등받이에서 몸을 일으켜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한국 열의 동그라미를 하나씩 짚었어요. 6개.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시스템을 통째로 깔아주는 거였어요. 제이슨이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전력기기 3사의 북미 수주잔고 합산 30조 원 돌파. HD 현대 단독으로 11조 6천억 원.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차단기까지 독자 개발 완료. 부차관보님,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한국을 빼면 미국 전력망 확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300기가와트에서 2500기가와트로 가려면 한국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창밖을 봤어요. 엘라베마의 아침 햇살이 호텔 주차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모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엘라베마, 멤피스,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시급 $20, 지역 평균보다 30% 높습니다. 제2 공장에 3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걸 막으면 사라지는 건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일자리입니다. 당신이 지키겠다는 그 일자리를 당신의 논리가 죽이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모건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웨인, 당신 결론이 의외의 기대와 다르면 곤란해질 거요. 잘 생각하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이었어요. 72시간 중 남은 시간은 36시간이었습니다. 엘라베마를 떠나기 전에 한 곳을 더 보기로 했습니다. 강 공장장이 야간 교대조 작업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요. 밤 9시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주차장에 차가 빼곡했고 공장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낮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용접 불꽃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었고 크레인이 천천히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구리 냄새와 기름 냄새가 낮보다 더 진했어요. 방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24시간 3교대입니다. 주문이 밀려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절반은 한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자들이에요. 저는 작업자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손짓이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총조립 구역으로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한국인 기술자였어요. 변압기 내부에 상체를 집어넣고 권선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작업복 팔꿈치가 기름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강 공장장이 귀옛말로 알려줬습니다. 김 기장입니다. 울산에서 30년째 변압기를 만들고 있어요. 이 공장의 기술 기둥이죠. 미국 신입들 교육도 이 사람이 도마바 합니다. 김 기장이 변압기에서 몸을 빼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손등에 작은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3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몇 마디 나눴어요. 김 기장은 울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출발 전날까지 울산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인천에서 애틀랜타까지 14시간을 날아온 뒤 공항에서 바로 이 공장으로 왔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쉬지도 않고 바로 작업에 들어온 겁니까? 김 기장이 통역 없이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납기, 약속, 영어 단어 2개였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 우장장이 옆에서 덧붙였어요. 이 사람이 여기 온 건 돈 때문이 아닙니다. 울산에서 받는 급여가 여기보다 높아요. 다만 미국 공장이 아직 숙련 기술자가 부족해서 직접 와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 기술을 미국 사람들한테 물려주려고요. 저는 김 기장을 따라 권선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그가 미국인 신입 직원 옆에 붙어서 구리 코일 감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신입의 손이 떨리자 김 기장이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목의 각도를 교정해 줬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작업이 끝나고 김 기장에게 한 가지를 더 물었어요. 왜 변압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한국이 이 기술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 기장이 작업 장갑을 벗으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경상남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1970년대요. 우리 동네에는 변압기가 부족했어요. 미국에서 수입해야 했는데 고장나면 부품이 올 때까지 마을 전체가 깜깜했습니다. 김 기장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어요. 아버지가 촛불 밑에서 밥을 차려주시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가 촛불 하나로 바느질을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요. 공장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용접 불꽃이 잠시 멈추고 근처에 있던 기술자 몇 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김 기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업고등학교를 나와서 변압기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선배 기술자 옆에 붙어서 10년을 배웠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기술을 넘겨받았죠. 지금 제가 여기 미국 공장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1970년대 한국. 변압기 하나 만들지 못해 미국에서 수입하고 고장나면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 했던 나라. 그 나라의 아이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와 30년간 손끝으로 기술을 쌓아 지금 미국 공장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그 변압기를 이제 아들이 만들어 미국에 보내고 있었어요. 수입국에서 1위 공급국으로. 50년 만에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공장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지나가고 형광등 불빛이 눈에 따가웠어요. 제이슨이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가가 붉어진 게 보였어요. 한국계 3세인 그에게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일지 저는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떠올랐어요. 1970년대 한국은 변압기를 미국에서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2026년 한국은 미국 변압기 시장 점유율 40%, 단독 1위, 수주잔고 30조 원. 영업이익률 24.9%, 0.1mm 오차를 손끝으로 잡아내는 장인 기술. 이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촛불 밑에서 밥을 먹던 아이가 30년간 손끝에 기름때를 묻히며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저는 김 기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구리선에 긁힌 자국, 굳은 살, 30년의 무게가 느껴지는 손이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기장이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장갑을 끼고 변압기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다시 터졌어요. 공장을 나선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차에 오르며 제이슨에게 말했어요. 모건이 말했지. 한국은 15년 전만 해도 이 시장에 이름도 없었다고. 맞아. 미국 시장에서는 그랬어. 하지만 한국은 50년 전부터 변압기를 만들어 왔어. 촛불 밑에서 시작한 거야.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들이 만든 변압기야. 제이슨이 한참 동안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답했어요. 부차관보님, 보고서에 뭘 쓸 건지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정이 섰어요. 모건이 뭐라고 하든 의회가 뭘 기대하든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을 쓸 겁니다. 몽고메리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해 쌓여 72시간 중 남은 시간은 30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건과의 마지막 싸움이 남아 있었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린 건 다음 날 오전 11시였습니다. 엘라베마에서 애틀랜타를 거쳐오는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비행기 안에서 제이슨과 번갈아가며 보고서 초안을 썼습니다. 데이터는 충분했어요. 공장 현장의 품질, 점유율 비교, 공급망 분석, 풀패키지 구조. 문제는 결론이었습니다. 모건이 원하는 결론과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이 정반대였으니까요. 택시를 잡아 곧장 에너지부로 향했습니다. 72시간 중 남은 시간은 14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복도 끝에 모건이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선 자세로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웨인, 회의실로 갑시다. 그의 보스턴 억양이 평소보다 낮게 깔렸어요.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예상 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건 혼자가 아니었어요. 의회 에너지위 소속 보좌관 2명, 그리고 에너지부 정책차관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모건이 판을 키운 겁니다.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이 사람은 제가 엘라베마에 있는 동안 의회와 장관실을 돌며 자기 결론을 미리 깔아놨던 거예요. 회의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저는 제이슨과 나란히 앉았고 맞은편에 모건이 자리를 잡았어요. 정책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웨인 부차관보, 엘라베마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죠. 저는 노트북을 열며 제이슨을 힐끗 봤어요. 그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화면에 띄우려는 순간 모건이 먼저 끼어들었어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명확히 합시다. 모건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딸깍 잠금 장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감정 빼고 본질만 봅시다. 한국 변압기의 품질이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가격도 납기도요. 하지만 이건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목소리를 한 톤 낮췄어요. 안보 문제이자 산업 주권 문제입니다. 미국 전력망을 외국 기업이 40% 쥐고 있다는 건 비정상입니다. 한국 본사가 공급을 중단하면, 정비를 거부하면, 미중 갈등이 확대되어 한국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2021년 텍사스가 전국으로 번집니다. 텍사스, 또 그 이름이었어요. 모건은 제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 보좌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책차관도 팔짱을 끼고 듣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모건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모건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지이와 지멘스를 살려야 합니다. 미국 전력기기 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미국 산업이 죽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모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그의 논리를 인정한 게 의외였던 모양입니다. 산업 보호는 중요합니다. 안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을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는 제이슨의 노트북에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시나리오 1. 한국산 변압기를 차단합니다. 미국 시장의 40%가 사라집니다. 지인은 지금 10%로 풀가동 중이에요. 증설에 5년, 기술자 양성에 10년. 그 10년 동안 미국 전력망 노후 변압기 교체가 멈춥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2021년 텍사스에서 200명이 죽었습니다. 모건. 노후 전력망이 버티지 못해서요. 한국을 막으면 그 텍사스가 전국으로 번집니다. 다음엔 몇 명입니까? 정책차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가 이어 말했습니다. 시나리오 2.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가로 3년에서 5년 더 지연됩니다. 지금도 계획의 3분의 1만 착공했습니다. 한국 변압기 없이 나머지 3분의 1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구글이 기다립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캐나다로, 유럽으로 옮깁니다. 미국이 AI 패권을 잃는 겁니다.
700조 원짜리 산업이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모건이 반박했어요. 그건 과장이요, 웨인. 지희도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계획은 있죠. 그런데 모건, 계획과 현실은 다릅니다. 지희의 증설 계획이 실현되려면 최소 5년이 걸린다고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미 제2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모건의 서류 가방 위에 놓인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딸깍, 습관적으로 잠금 장치를 열었다 닫은 겁니다.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시나리오 3.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화면에 세 번째 슬라이드가 떴어요. 한국을 막으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지희가 5년 걸리는 동안 미국 전력 회사들은 변압기가 급합니다. 중국산은 관세로 막아놨죠. 한국까지 막으면 선택지가 없어요. 결국 중국이 우회 경로를 만들어 들어옵니다. 제3국을 통해 합작 법인을 통해 어떻게든 들어와요. 한국을 밀어내면 그 자리를 중국이 채웁니다. 한국 변압기는 엘라베마에서 미국인이 만듭니다. 중국 변압기는 어디서 만듭니까?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모건, 한국은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을 고용하고 시급 $20를 주고 3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막는 순간 미국의 불이 꺼집니다. 그게 산업보호입니까? 5초, 10초, 15초. 모건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닐 오브라이어, 에너지부 전력기기 분석실 선임 연구원. 모건의 측근으로 10년째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모건과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가 스크린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 계산에 빠져있던 변수입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구조를 저는 간과했습니다. 이건 수입이 아니라 현지 투자입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오브라이언에게로 쏠렸어요. 모건이 오브라이언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배신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오브라이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차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웨인 부차관보, 보고서를 마무리하시죠. 결론은 당신의 데이터를 따르겠습니다. 모건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 위에 놓인 손이 멈춰 있었어요. 잠금 장치를 열었다 닫는 습관도, 우리가 만든 전력망이라는 말버릇도 전부 멈춰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 번도 입을 다문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침묵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최종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K 변압기는 미국 전력 안보의 위협이 아니라 핵심 파트너다. 저는 그 문장을 타이핑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72시간 중 남은 시간은 3시간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의회 에너지위에 전자 발송까지 완료한 건 마감 50분 전이었어요. 제이슨이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 보고서 첫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모건이 놓고 간 USB는 서랍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발송하고 에너지부 건물을 나선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워싱턴의 4월 새벽은 아직 쌀쌀했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거리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신호등이 깜빡였고 편의점 간판이 빛나고 있었어요. 24시간 약국의 유리문 너머로 형광등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그 불빛들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가로등, 신호등, 간판, 건물의 비상등, 전부 전기로 켜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미국인 3억 3천만 명이 매일 당연하게 켜고 끄는 그 전기가 흐르려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이 변압기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압기의 40%를 지금 한국이 만들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이 가로등 불빛 뒤에 한국의 손끝이 있었습니다. 내셔널몰 방향으로 걸었어요. 멀리 워싱턴 기념탑의 꼭대기에 빨간 항공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지난 72시간이 필름처럼 돌아갔어요. 의회 질의서를 받고 숨이 멎었던 화요일 아침. 모건이 서류 가방을 탁 내려놓으며 우리가 만든 전력망이라고 했던 순간 엘라베마 공장에서 처음 본 200톤짜리 초고압 변압기의 위용 99% 수작업 0.1mm 오차를 손끝으로 잡아내는 기술자들 공장 안에 직접 갈아놓은 철로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는 24시간 라인 그리고 김 기장
울산에서 30년간 변압기를 만들어 온 그 사람의 거친 손과 깊은 눈, 촛불 밑에서 밥을 차려주시던 아버지 이야기. 링컨 기념관 계단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링컨의 좌상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기념관 기둥 사이로 조명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에 앉았어요. 콘크리트가 차웠습니다. 김 기장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촛불 밑에서 밥을 차려주시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1970년대 한국, 변압기 하나 만들지 못해 미국에서 수입하고 고장나면 부품이 올 때까지 마을 전체가 깜깜했던 나라. 촛불 하나에 의지해 저녁을 먹던 가족들, 그 어둠이 싫어서 공업고등학교에 가고 변압기 공장에 들어가고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 30년을 손에 기름때를 묻혔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미국 엘라베마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자기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촛불 밑에서 시작된 50년의 여정이 이 새벽 워싱턴의 가로등을 밝히고 있었어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변압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어요. 2026년 한국은 미국 변압기 시장 점유율 40%, 단독 1위, 수주 잔고 30조 원, 영업이익률 24.9%, 불량률 거의 제로, 5년 주문이 밀려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 엘라베마에 공장을 짓고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텍사스에 공장을 준비하는 나라, 미국 땅에서 미국인을 고용하고 한국식 도제 교육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나라. 이건 침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어요. 아니, 기적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요. 이건 촛불 밑에서 밥을 먹던 아이가 30년간 손끝에 굳은 살을 만들며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하늘이 준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거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이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고서 잘 마무리했다. 고마웠다. 제이슨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부차관보님, 올바른 결론을 쓰셨습니다. 올바른 결론. 그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모건에 USB를 썼으면 편했을 겁니다. 의회가 원하는 닭을 적으면 승진에 유리했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은 달랐어요. 한국을 막으면 미국의 불이 꺼진다. 한국을 막으면 AI 패권을 잃는다. 한국을 막으면 중국이 들어온다. 그리고 한국을 막으면 엘라베마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데이터가 결론을 만든다. 결론이 데이터를 만들면 안 된다. 22년간 지켜온 그 원칙이 오늘도 저를 지켜줬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4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거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보고서에는 쓰지 못한 한 문장을 적었어요. 공식 문서에 넣기엔 너무 개인적인 말이었지만 지난 72시간의 진실을 가장 정확하게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손끝이 미국의 불을 켭니다. 이것이 50년의 역전입니다. 모건은 한국을 위협으로 봤어요. 의회는 경쟁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엘라베마에서 직접 확인한 현실은 달랐어요. 한국은 위협도 경쟁자도 아니었습니다. 촛불 밑에서 어둠을 견뎠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미국의 전력망을 가장 절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장인 정신은 어둠 속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옅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너편 집에 현관등이 켜져 있었어요. 옆집 거실에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출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 평범한 불빛 하나하나의 뒤에 변압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압기를 만든 손이 있었습니다. 촛불 밑에서 시작해 공업고등학교를 나와 30년간 구리선을 감아온 손. 그 손이 지금 미국의 아침을 밝히고 있었어요. 2021년 텍사스의 어둠을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어둠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열쇠가 한국에 있었어요.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부 부차관보의 시선으로 한국 변압기가 어떻게 미국 전력망의 심장이 되었는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대당 100억 원, 99% 수작업, 불량률 제로, 영업이익률 24.9%, 미국 시장 점유율 40%, 단독 1위, 수주 잔고 30조 원, 5년 주문이 밀려있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을 서는 나라. 그 나라가 50년 전에는 변압기 하나 만들지 못해 촛불 밑에서 저녁을 먹던 나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미국의 AI를, 미국의 전력을, 미국의 일상을 지키는 그 변압기는 한국의 손끝에서 태어납니다. 촛불에서 시작해 미국의 불을 켜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